가게의 보탬이 될까 싶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도 차마 노인들 기저귀갈 엄두가 안 나서 시작도 못해 보시거나 요양원의 말도 안 되는 업무 강도와 저임금의 일을 그만두고 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혹은 방문 요양보호사로 방문한 가정에서 수급자와 수급자 가족들이 아줌마라고 부르며 가정부 대하듯 부리는 것에 자존감이 떨어져 일을 그만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장롱 속에 처박아 두신 분들이 도전해 보실 만한 직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인데요. 오늘 이 직업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준비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모든 정보, 시니어 위즈돔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이 생기고 병원 갈 일이 참 많이 생겨요. 혹시라도 지병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가족들이나 부부가 함께 지내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혼자 지내시는 분들의 경우 병원을 한번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 대학병원들은 가자마자 키오스크를 통해서 번호표를 받아야 하는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병원 업무가 어려운 분들을 돕는 직업이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인데요. 꼭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부모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업무는 환자를 만나 병원에 동행하고 병원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업무들을 동행해서 처리해주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증 환자 등을 케어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걷고 접수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이 서비스 대상이며 집안까지 동행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병원 내에서 진료 접수, 수납, 병원 내에서의 이동이나 약국 방문 등을 보조해주거나 진료실에서 이용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 돕는 일 등을 하게 되고요. 1년 이상 서비스를 운영했던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50대 이상 1인 가구의 이용이 90%가 넘는다고 해요. 80대 이상이 32%로 가장 많고 70대 이상이 27.8%로 절반 이상이 70대와 80대 노인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노인분들을 모셔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요양보호사님들을 힘들게 했던 가사 지원이나 개인 위생과 관련된 업무는 없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으로 보여요. 병원 동행 매니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가장 활발하게 취업이 진행되는 곳은 비지팅 앤 제스 코리아라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두 곳을 수시로 확인하셔서 교육과 구인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직 경기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채용이 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시범 운영이 종료되고 나면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장점의 경우에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사 지원이나 개인 위생 관리 업무가 없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고 시급이 요양보호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월급이 240만 원이라고 여러 블로그나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해당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 혹은 경기도의 동행 매니저, 구인 공고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2023년 1월에 모집했던 서울시 동행 매니저 공고문을 보면 급여 수준이 1시간 11,157원으로 대부분 최저시급인 요양보호사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긴 했어요. 월급여 수준은 174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생각보다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자체가 50세 이상이므로 젊은 세대와의 경쟁이 없고 교육에도 나이 제한이 없어서 70대 분들도 교육을 받고 취업에 도전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건강하게 활동만 하실 수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현재 구인 공고가 매우 적어서 사실상 취업이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령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의 경우에도 굉장히 적은 수의 구인 공고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로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수의 구입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경쟁률로 따지면 요양보호사분들 사이에서 꽤나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생활지원사보다도 훨씬 취업의 문이 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려진 바와 다르게 현직 동행 매니저분들이 단점으로 꼽는 것은 적은 월급이라고 해요. 비지팅 엔젤스 코리아의 구인 공고만 보아도 5개월 계약직이고 월급여는 174만원으로 실수령액은 150만원 남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취업을 위해서는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 서울시 어르신취업센터에서 교육 모집을 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교육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교육을 받지 못하면 구인 공고가 나오더라도 지원을 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교육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50세 이상의 분들만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교육을 받고 나면 구인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경력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설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지원을 해서 일을 미리 해보시는 것이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사설 병원 동행 서비스 업체에도 지원해 보시면 좋아요. 워크넷 등을 확인하면 재가센터 등에서도 단기로 일할 수 있는 동행 매니저를 구인하기도 하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준비하시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요즘 요양보호사님들 사이에서 핫한 병원 동행 매니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취업이 쉬운 편은 아니지만 점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 확실하고 젊은 층과의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을 쉬고 계신 50대 이상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분들에게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생기셨다면 오늘부터 교육과 구인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